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은 이제 제가 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운,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랬듯이 이 행운은 그러니까 행운을 행자를 빼서 운에 대해서는 운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계속 운빨로 잘 풀려갈 수는 없어요. 좋은 운이 있고 또 나쁜 운이 오고 계속 이런 그래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적인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보면 이 맹자 고자편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맹자 책이죠. 맹자왈 공자왈 할 때 그 맹자 고자편 제 15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임무를 수여하는 자에게는, 사람한테는 이 뼈를 깎는 이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뼈를 깎는 육체적인 고통,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사고락을 넘나들 정도로 큰 고통을 주어서 이 단단한 이 마음의 근육과 육체적인 이 근육을 만드는 혹독한 이 그걸 뭐라 하죠? 트레이닝을 시킨답니다.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단련이 되고 내공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육체적인 근육이 생기면, 그때 이 정도면 됐겠구나 하면 이제 하늘에서 이 사람한테 큰 기회와 임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왜? 단단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아서 그 후에는 상승기류를 타서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듯이 음, 이 상승기류로 쭉쭉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최고 저 밑바닥까지 이 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고점을 향해서 우주 끝까지 이제 뚫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운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겸손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운을 타고 올라갈 때 내 자신을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행운이 오지?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행운은 그만큼 제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또 운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보면 참 힘든 이 어둠 속에 동굴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시 이 이승에서의 지옥에 있다가 다시 이승에서의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사바세계로 나왔는데, 제가 그냥 좀 어렵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바세계로 다시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사바세계로 나왔을 때도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5년 동안 이 이승에서의 지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5년을 버텨서 이겨내자. 그래야만이 그 이승에서 지옥의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마음을 먹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육체적인 노동 일을,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했었거든요.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 일을 그 안에서, 그러면서 많은 진짜 험악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고 또 참아서 그 5년이라는 세월을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났고 참 좋은 여자들도 만나고, 좀 놈들이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100억 원대 부잣집 딸도 만나보고, 그와 연결해서 또 다른 부잣집 여자들을 여러 명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다 제가 다 섭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지 않습니까? 아랍권 이런 데는 일부 다처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잘 풀려서 참 응? 뜻하지 않게 응?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응? 해외여행 저기 어디야 잘 사는 캐나다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참 누가 봐도 넘부라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풀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와 저놈아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구들하고 뭐 말줄만 하고 말질 전라도 말로 말질하는데 말질하고 못된 짓 나쁜 짓 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놈이 공부도 안 하고 왜 저놈한테 저런 운이 왔을까라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느끼죠. 이랬는데 저도 왜 이런 운이 왔는지 처음엔 생각을 못했어요. 응? 뭐 조상님의 가피로 잘 됐나 아니면 또는 터가 좋아서 우리 저희 집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랬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작용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옥 이승에서 지옥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제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아침에 이제 이 공장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제가 그 자동차 정비 이제 저 훈련생 뭐야 훈련생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능공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 샤시 파트를 맡아가지고 자동차 샤시 파트를 맡아서 사람들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또 밖에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주고 도움 역할도 하면서 매일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신발을 아침에 출력할 때 10명의 신발을 딱 다 놔주고 그리고 그 위아래 사동 힘든 사람들 겨울에 뜨거운 물이 필요하거든요. 다 제가 일일이 제 몸으로 발에 진짜 물집과 땀띠가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뜨거운 물 만들어서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너는 사회 나가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자랑에 너는 인간성이 된 놈이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짜 뿌듯한 제가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남한테 조금 더 내가 이해해주고 좀 더 남한테 내가 손해보고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뭐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부항삼매론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이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말고 도와주라 그랬어요. 왜?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남한테 선행을 베풀면 나중에는 도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 불교의 보항산매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저 불교 책도 많이 읽고 철학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든지 법정 스님의 뭐 산에는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등 해서 이 불교 철학 특히 불교 철학에 많이 심취해 있었었죠. 물론 서양 철학인 기독교 성경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정말 착하게 살자. 좋은 일 하면서.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말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남을 비판을 할 때 정말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 절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철칙이 뭐냐면 남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상대방 욕을 막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아는 사이야. 근데 막 욕을 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절대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전달하는 순간 바로 그게 이간질이 돼버리거든요. 이간질. 예, 그거는 제가 큰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믿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입이 근질거려 가지고 그걸 남한테 전달을 했다.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거든. 응? 그리고 설령 남의 말 전달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양쪽 편 중간에 서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잘못됐어. 진짜 이 사람은 혼 좀 나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녹음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 목격자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걸 갖고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서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남이 나한테 야 누가 너 뒷담화 존나 까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역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욕했다며. 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욕을 했어도 증거가 없는데 욕했다고 허겄어요? 물어보는 놈 자체가 병신새끼 멍청한 놈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멍청한 놈이죠.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야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성인들 세계에서 근거와 팩트를 갖고서 따져 묻더라도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실체 없는 진실이야. 실체 없는 진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황 증거로서는 정황상은 진짜 그럴싸하고 아 진짜 했을 것 같아. 근데 직접적으로 가서 따져 물어보면 직접 증거가 없는데 예?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따져 묻는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물며 욕을 했어. 욕을 했는데 맞아. 내가 봐도 저 새끼 나한테 분명히 욕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따져 물으면 욕했다라고 뭐야 자백을 하겠냐고요. 아주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도처에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별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입이 가벼운 자들, 철삭 떠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남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아니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비판 정신이 필요로 하니까. 그까지는 좋아. 근데 말을 막 전달하고 여기서 이 말 듣고 상대방 저쪽 가고 또 쪼르르니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말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앞으로 상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같이 뭔 일을 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20대 청년들이나 뭐 50대 60대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선배 후배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좋은 운도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운도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람을 잘 걸러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게 기륭화복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내가 잘 풀리려면 일단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긍정적이고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남한테 들은 얘기를 나한테 내 욕을 했다라고 의사전달을 했을 때는 반대로 반문을 해야 됩니다. 어이 여보소 이 친구 아니 뭐 형님 아니 뭐 여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 어이 자네 여자 어이 이 아가씨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하는 의도가 뭐야? 예?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라도 당신이 그런 말을 전달하면 당신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문을 해야 된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당신한테 욕을 한 부분, 나에 대한 욕을 한 거에 대한 근거나 또는 증거, 뭐 근거 자료,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상대방 얼굴 뻘쭘해질 거 아니에요.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당신이야말로 모사꾼이고, 설령 그 사람이 내 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믿고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또 쪼르르니 가서 일러바쳐? 당신이 이간질쟁이야? 고자질쟁이야? 라고 저는 반문을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말로써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지혜로운 처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대통령욕도 안 보이는 데서는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깨우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옛날에 막 간신들 있죠. 간신들 십상시, 삼국지에서 나온 십상시 간신배들, 사람 모함해 갖고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조심해도 인생의 50%는 먹고 살아가고, 좋은 운을 타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저한테 막 아부 떨고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죠. 제가 잘못되면 저한테 과감하게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게 만들려면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베풀어야죠.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없이 제가 좀 더 손해보고, 배려해주고 배려하는 마음, 이걸로 상대를 대한다라면,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운이 따라오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운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 여자가 처음에 했던 말하고 나중에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말이 달라지는 부분들, 물론 사람이 약간씩 변덕성은 다 있어요. 변덕성은 저도 변덕성이 있는데, 하물며 누구나 다 변덕성은 있지만은 그 변덕성이 크기가 큰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성이거든요. 인간성. 그리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여러 가지 등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또 나한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쉽게 막 부탁하는 사람, 또 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예? 물론 돈을 빌려달라고 정말 어려우면 딱 들어보면 알거든. 진짜 어려워서 빌려달라는지, 술 처먹기 위해서 빌려달라는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은 여러 가지를 잘한 부분이 있어서 빌려달라고 하면 저도 뭐 100만 원 미만까지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준다 생각하는 개념으로 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되도 않게 뭐 나하고 뭐 별로 그렇게 친하게 알고 지낸, 그렇게까지 깊은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뭐 돈 좀 얼마 좀 뭐 계좌로 보내라 막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예? 그렇듯이 이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뭐냐,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신중하고, 특히 입이 무거워야 되고 신중하고 여러 가지 등등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말 실수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 많이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저 역시도 이렇게 이 독백 영상을 찍으면서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플러스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항상 행동 조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는 길흉화복이라는 게 있는데 운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고 다시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여러 번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관 속에 처해 있지만 그거를 인내하고 또 더욱더 제 몸과 마음 정신을 갈고 닦은다면 저한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좋은 운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운이 왔을 때 저는 이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운빨이 트여서 많은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제 주변 또 친척들 친지부터 저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인척들부터 다 챙기고 어렵게 살아가는 친인척들 좀 도와주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 중에 좀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 또 저랑 친한 선배들 이런 사람들 챙겨주고 그런 후에 또 상황을 봐서 어렵게 사는 진짜 힘들고 착하게 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뭐 소녀 가장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장애인들 중에서도 심보가 못된 놈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착한 장애인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저 어느 정도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제 더하여서 아무튼 운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작은 거 하나부터 이 도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제 아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길바닥에 안 버리고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길바닥에 안 버리면 그거만 잘 실천해도 그 사람 인생은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참 맞는 얘기예요.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에 횡단보도도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무단횡단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근데 횡단보도도 아주 파란불이 늦게 들어오는 그런 횡단보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를 해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천천히 걸어가고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을 때 마음을 더욱더 긴 호흡을 통해서 이 마음 차분하게 마음을 다시 다잡아갖고 모든 일이든 차분하게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 예를 들어 다툼이 생기더라도 좋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고 사람들하고 또 다툼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투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투어서 내가 이기든 지든 이기면 상대방한테 원한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저 역시 상대방한테 또 원한을 품는 마음이 저한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이 항상 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항상 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또 가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사과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일단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약 오르게 하고 그런 자들도 많아요. 약발 오르게. 그럴수록 제가 더욱더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역작용을 시켜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화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뭐 주먹질로 사람 두드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예전에 무수히 많이 싸움도 많이 하고 벌금도 많이 물었습니다. 그걸로 또
이승에서의 지옥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나이가 지금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다 보니 이제는 제 나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고 특히 도덕적 관념이 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들을 만나갖고 썸을 타더라도 항상 배려해주고 조심스럽게 배려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듯이 항상 그런 부분 작은 거 기본기를 잘 갖춰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한테 운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운이 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앞으로 저 역시도 오늘 그 기륭화북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욱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뭔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인연을 맺어서 해 나아가다가 뭐가 잘못돼도 너무 탓하지 않게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무심의 마음, 없을 무자의 마음 심자, 무심의 자세로 나아간다라면 언젠가는 이라는 그 이상은의 노랫말 가사도 있듯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한테 빚지지 않게, 또 중요한 건 너한테 빚을 안 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소주 한 잔 얻어 먹었으면 분명히 다음 파스에 나는 갚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소주 한 잔을 얻어 먹어야지, 그런 마음가짐 자세도 없이 술이나 얻어먹고 돌아댕기고, 그거는 한마디 말하면 생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얻어먹었으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좀 어려워서 2번을 얻어먹었으면 1번을 사야 되고, 상대방이 3번째 또 술을 사주겠다라면 그때는 그 사람의 호의를 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내가 채무가 쌓이는 거거든요. 채무가, 빚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 자체도 망가지고 저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저 새끼는 맨 얻어 처먹을 줄만 알지 한번 쓸 줄은 모르는 놈이구나 하고 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처음엔 좋게 봤다가 저 역시도 저 형은 잘 사주더만 요즘에 안 사주네 하면서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근성. 아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랬어요. 아들아, 항상 너한테 이만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되려 너한테 베풀으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얻어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갚아줘야죠. 일도 품앗이라고 내가 너무 일을 도와줬어. 근데 놈이 나를 안 도와줘. 또 내가 일을 또 도와줬어. 아무 생각 없이. 시골에서는 품앗이 개념이 있거든. 도와줬는데 또 안 도와줘. 자기 계산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해. 그런 놈이라면 걔 상놈의 새끼고, 내가 그런 새끼들도 여기 있어. 내가 아는 저기들이 있는데 참 그런 계산적인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 아주 내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다 이제 차단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선의와 선의를 베풀었을 때 더욱더 그 선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더욱더 내가 조심스럽게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못해서 또 그런 부분으로 이 화를 또 많이 겪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또 다시 한번 고백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 흐르고 기운이 상호작용에 대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서로가 텔레파시가 통하고 남녀간에
저도 그러고 남자 대 남자끼리 또 여자 대 여자 이성과 이성끼리 동성끼리 그렇게 텔레파시 또는 이성과 동성에 대한 텔레파시가 항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친할수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항상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남의 말 남이 상대에 대한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비방한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대도 않는 어리석은 짓거리 아주 그 어리석은 짓거리고 그게 바로 모사치는 거거든요. 모사 알죠? 꾀알 모자에다가 생각할 살자예요. 꾀를 내서 상대를 죽여버리기 위한 하나의 술수거든요. 모사.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간질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이번에도 또 저희 형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아우야 항상 사람 가려서 만나라. 너는 사람으로 인생 조진 놈이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풀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손해를 많이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쪽팔린 거고 손해봤다 거보다 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고 막 남들한테 악행 저지르고 경솔하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자들한테를 통해서 아 나는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스승이었죠. 저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공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전으로서. 그러니까 그들한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많은 수업료 내고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수 배웠다. 잘 배웠다. 이제 앞으로 나는 당신들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친한 동생과도 여러 가지로 갈등과 싸움 이런 걸 통해서도 서로가 또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더욱 돈독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렇듯이 사람 관계는 또 나쁜 일이 뭐가 있으면 안 좋은 또 감정이 생기면 또 먼저 다가가서 대화 요청을 해갖고 풀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 너무 꼽혀 있으면 나중에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꼽혔을 때 서로가 알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대화 요청을 하면 또 상대가 먼저 나한테 대화 요청을 하든 내가 또 용기를 내서 대화 요청을 통해서 대화로 하면 또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화 요청을 했는데 또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심한 사람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매듭이 지어지면 풀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타래가 엮이면 실타래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인생은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지 싸워서 다퉈서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 끝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풀어가는 저한테는 그 끝이 없어요. 항상 창대한 인생이 되고 나중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두 단어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노력이죠.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원한을 맺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나 역시 너한테 원할 살 짓을 안 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는 예를 들어서 너한테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항상 저는 다가갑니다. 안 되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만나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가 삐져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미안하다. 뭐 후배든 동생이든 선배든 뭐 여자친구든 뭐 사랑하는 마누라든 간에 가서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참 산다는 게 삶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항상 내가 먼저 친구든 뭐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어. 뭐 일 도와주면 친구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다음에 꼭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 좀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항상 친구 고맙네. 동생 아우님 고맙소. 고맙다라는 말을 사람은 입에 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어, 죄송하다는 말도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항상 알고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상대가 하는 짓이 이뻐. 그러면 아, 너 하는 짓이 겁나 이쁘다. 아, 너 겁나 매력있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얼굴만 잘생긴다고 해서 얼굴만 이쁘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쁘니까 칭찬은 받겠지만 잘생기면 또 칭찬을 받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생긴 것만큼 그에 따라서 또 행동도 그에 못지않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술 먹고 저도 막 술 먹고 예전에 막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술 먹고 놈들한테 전화 안 해야 되고 술 먹고 또 대도 않는 소리 막 해갖고 상대를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짓거리 안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무튼 항상 결국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남의 말을 함부로 전달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끝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좋은 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적인 행동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잘못했으면 또 용서도 할 줄 알고 너무 베풀어주고 선하게 행동하고 도덕적 관습, 관념, 너한테 이만큼도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의 물건, 남의 거라면 정말 추접스럽게 알고 내 거가 아니니까 남의 거는 그래야 되고 또 남의 여자 또는 남의 남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바람 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기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십계명에 6조에 나와 있어요. 법률조항으로는 6조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는 남의 물건 도적질하지 말며 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나 남의 물건 이런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 그걸 탐하게 되면 하늘에서 큰 벼락을 때려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공자 명자 편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살 것이며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무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심의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파묻혀서 무심의 마음으로. 그러나
일한 만큼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말이죠. 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에 한해서 말하는 거지 불법적인 일은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일, 선한 일, 땀 흘려서 일하는 일, 육체적인 노동 이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뭐 불법적인 일, 예, 그런 일도 많이 해봤어요. 불법적인 사업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 끝은 결국은 이승에서의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어도 지금 당장 때거리가 없고 힘들고 하더라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떳떳하게 하루하루 남 밑에 일해서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이러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짓밟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줬다는 게 어디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의 독백서를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이었고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예,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자전거 30분 타갖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제 저기 읍내로 산 넘고 물 건너서 넘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팔려 나가야 됩니다. 인력 사무실에서 이제 힘든 육체 노동을 또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